안녕하십니까. 진세골 가족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은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는데 나머지 한 사람은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복은 절반의 행복으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40대 중반의 한 부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부부에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고 물어왔는데 그녀의 얘기를 요약해 보니까 다음과 같았습니다. 남편은 사업가로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도 많이 모았고 일남 이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그들도 다 잘 자라고 있어서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은 사업이 삶의 전부여서 가정에는 전혀 관심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영화 구경을 한번 같이 가자고 했더니 남편은 당신 아직도 소녀 취향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구려. 꿈에서 깨요. 지금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하고 핀찬을 주고 또 주말에 나가서 외식이라도 한번 하자고 해보면 남편은 아니 집에서 먹는 게 최고지 밖에 나가 먹어봤자 돈만 많이 들잖아. 요리는 당신이 한 것이 제일 맛있던데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 20여 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알뜰하게 살림을 해주는 아내에게 만족을 하고 있었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낭만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남편에 대해서 심한 지루함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바라던 남성은 저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저렇게 멋없는 사람과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너무 억울해. 그래서 아내는 새삼스럽게 이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충실한 성적 파트너,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잘해주는 충실한 어머니, 가정살림을 잘하는 가정부에 불과하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녀는 지금까지 자기의 삶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바람 안 피우고 돈 잘 벌어오는 남편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사업이나 돈과 관계되지 않은 일이라면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긴 이런 남편 덕분에 집안 칸이라도 장만하고 남부럽지 않게 지금 사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마음에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서 늘 공허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내가 살림을 잘못했더라면 당장 내버렸을 거야. 그리고 혹시 내가 빚보증이라도 잘못 써서 물어주는 사태가 벌어졌더라면 당장 이혼을 했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즈음에 그녀는 결혼 전에 사귀던 남자와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그녀는 설렘을 느끼며 옛 애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유난히도 박력이 없어서 처녀 때는 그렇게 구박을 했던 남자였는데 지금은 예전에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의 바른 태도로 그녀를 대해 주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성숙함이 묻어나왔습니다. 실로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부인은 지금 남편과 옛 애인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매우 우울해졌습니다. 저녁을 먹은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고 나서 여보 빨리 잡시다 하며 잠자리에 들어와 그날도 아내와의 관계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었지만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서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어간 남편을 보며 한없는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부부라는 게 이런 것인가? 아내는 거실로 나와서 자신의 삶을 조용히 반추해 보았습니다. 별 불만 없이 그런 대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남편과는 달리 자신은 너무나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나도 그냥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가? 하고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도무지 무엇이라고는 모르는 남편을 생각하며 그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옛 애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들은 카페에서 또 만났고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에서부터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와 음악에 대한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녀는 대화가 서로 통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와 함께 있었던 몇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며 그녀는 전혀 새로운 삶에 눈을 떴고 그래서 이런 비밀스러운 만남을 몇 번 더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고 이렇게 되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를 일단 찾아왔던 것입니다. 솔직하게 털어놓는 그녀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저는 우선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자기 생활만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 남편에 대해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남편을 불러서 당신의 아내가 이러저러하니 빨리 대책을 세우라고 말해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녀에게는 그런 불장난 같은 만남을 즉시 청산할 것을 권유하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아내도 다행히 이미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고 찾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만남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편이 꼭 알아둬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으며 살고 또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꼭 물질적인 면에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신적이고 낭만적인 정서를 통해서 더 많이 표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아내의 행위가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부부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상대방의 필요를 자상하게 알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런 것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그런 것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많은 학교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교육은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을 위한 교육이지 가정생활에 대한 교육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 과정은 결혼이란 무엇인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무엇인가? 결혼 후에 부부가 서로 채워줘야 할 필요에는 무엇이 있는가? 부부간의 사랑에 대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녀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자녀 교육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 등에 대한 교육을 새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남편들은 직장에서 돈을 벌어다가 처자식을 먹여 살리면 자신이 가장으로서 역할은 90% 이상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내가 잘못했다고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긴다고 해서 이 일이 해결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그렇게까지 될 줄은 나는 전혀 몰랐다고 변명을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내가 불행해지고 나의 가정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